이건 도로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야 저기 농사 져야 돼. 아 지나가세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질문의 제목은 아직 초보라서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당연히 초보면 궁금한 게 많아야 정상이니까 이런 거는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다.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경매를 참여하고자 하는데 맹지라서 파란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 주의 토지 통행권을 요청할 수 있을런지요? 자, 농사를 짓기 위해 내가 한 필지를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서 사람이 지키고 서 있어갖고 넌 내 필지를 밟아야 되니까 무조건 여기 못 들어와. 또는 강력한 벽 등으로 여기를 막아서 내 땅을 못 들어가. 그럴 땐 당연히 농사를 짓기 위한 이동 수단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이에요. 농사 짓기 위해 걸어 다니는 건 문제 없습니다. 막으면 그 걸어 다니게끔 법으로 보호해 줄 수 있어요. 답변 끝났는데 괜찮으세요? 여러분 농사 지실 거죠? 난 여기 전제가 뭐냐면 농사를 짓기 위해요. 농사를 짓기 위해 포크레인이 가야 된다. 트랙터가 가야 된다. 이런 답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건 열어줘야 된다라고 답변 드렸어요. 이 답변에서 끝내도 되냐고. 왜 끝내도 되냐고 계속 제가 강조하냐면 우리는 부동산을 농사 짓기 위함만을 위해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끝내도 되나라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 나중에 농사 짓다가 가치가 올라가거나 주변이 변하거나 돈이 필요하거나 기타 등등 이유로 이걸 판다 라고 하면 농사만 질 수 있는 이 땅을 과연 사람들이 비싸게 제값 주고 사갈까요? 라고 제가 되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도로를 내줄 겁니다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 어떤 땅이든 맹지가 단 1도 있으면 안 되지. 이건 도로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야 저기 농사 져야 돼. 아 지나가세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좀 무식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다가 도로를 내려면 이 사람의 땅을 반드시 사야 됩니다. 공짜로 동의를 해줄 일은 없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도로가 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농사를 짓다가 내가 건물 져야지, 창고 져야지, 공장 져야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할 수 있는 거지.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내가 농사 위에 어떤 것도 못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농사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농사꾼들이 점점 많아져서 공급이 모자라서 땅이 이런 일은 별로 없으니까 농사 짓다가도 어떤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 싶으면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건 이게 도로를 내줍니까?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계속 주장하는 거지만. 자,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말들이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많이 돌아다니고 또 그걸 들은 여러분들이 그게 혹시 도로라고 오해나 착각을 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쉽게 설명드려서 걸어 다니는 길. 그건 또 길이라고 하면 또 도로로 한다. 그냥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맹지의 관건은 주의토지 통행권을 갖고 있으면 되냐, 좋냐 이런 건 절대 어떤 것도 가치를 올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로를 낼 것이냐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이 단독으로 쓰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면적은 그렇게 작은 것 같지 않은데 좁고 길어서 단독으로 쓰는 게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다 사세요. 난 딱 이거 살 돈밖에 없는데요. 그럼 못하지. 자,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자, 이 땅은 단독 효용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단독 효용 가치가 있지만 도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이렇게 이쁘게 직사각형으로 잘라. 이렇게. 그래서 이 땅은 다른 사람 땅이고 요 잘린 요 부분은 내 땅이잖아요.
이렇게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잘라서 바꿔. 요 나머지 땅 나 줘. 요 큰 땅 너 줄게. 맹지니까 1.5배 더 쳐줄게. 그러면 이 사람은 기존에 도로가 이미 있었는데 뭐가 문제였냐? 너무 얇고 길어서 단독 효용 가치가 없는데 잘생긴 땅을 주겠대. 그것도 더 크게. 나는 땅은 잘생겼는데 들어오는 도로가 없네. 그러니까 조금 덜 갔더라도 도로를 확보해서 도로가 있는 땅을 만들어 놓는. 그건 돈도 안 들잖아. 지금 그렇게 협상하는 우리 물건들이 몇 개 있어요.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 그거는 여러분만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협상을 할 때는 상대방이 좋은 게 뭔가를 또 생각해야 될 상대방 입장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협상을 하셔야 되는 거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게 민법에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있대. 이런 걸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해하면 이런 거 덜컥 낙찰받아 놓고 야 이거 해줘봤자 아무런 가치 상승이 없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아가 매입 또는 교환 등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맹지도 좋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소유자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경매가 2017년 4월 13일 날 접수가 됐는데 그 이후로 4일 후인 2017년 4월 17일 날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걸 또 경매지 사이트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똑같은 얘기 또 똑같은 거예요. 경매 이후에 매매를 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인데요. 위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매 진행 중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만약 낙찰을 받았을 때 최종 소유권자인 윤미경 님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매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낙찰자랑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경매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말하면 지금 현재 소유자, 바뀐 소유자죠. 현재 소유자는 경매가 접수된 걸 알고 샀죠. 알고 산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뭐 새로운 소유자가 이걸 갚니 안 갚니 이거는 그들만의 문제고 우리한테는 아무 하자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든 옛날 소유자든 누구든 간에 이거 1억을 다 갚아버리면 이건 경매를 안 하니까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들만의 이야기고 그걸 사정을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배당은 사정이라도 알 수 있죠. 근데 이건 사정을 알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우리 입장만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우리는 별 문제 없이 낙찰 받고 잔금 내면 된다.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